안녕하세요. 플라톤 TV 강사 김성호입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을 실패한 계엄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근데 민주당은 내란을 목적으로 한 계엄인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어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계엄 이유를 반국가 세력의 실상을 알리기 위함이다 라고,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실상을 알리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필자는 다소 조금 과격하긴 했지만 그래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12월 4일 아침 출근길에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계엄 선포와 해제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계엄 선포도 못 들었어요. 왜? 저는 조금 취침을 일찍 하는 형편 상황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10시쯤에 선포를 했다. 제가 한 10시쯤에 그때쯤 이제 자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그러고 나서 아침에 한 4시나 5시쯤에 깨보니까 출근하려고 일어나 보니까 계엄이 선포했다가 해제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미쳤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닌 밤중에 홍두 깨지 무슨, 그것도 계엄을 10시에 했다가 오후 새벽에 뭐한 해제되는 이런 계엄이 과연 이게 뭐냐, 이 호소라기도 짝이 없고.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대한 악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국회, 언론, 사법부에서의 거악 카르텔이 그대로 동시에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국회는 권한 대행까지 불법적 절차를 거쳐서 탄핵을 했다. 권한 대행은 한덕수 권한 대행은 권한 대행이므로 국회 200표 이상이 필요하다고 헌법 해설서는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우원식 의장은 151표 이상을 스스로 해석함으로써 통과를 선포했어요. 국회 헌법에 대한 해석은 국회가 하는 게 아니지요. 왜 국회가 왜 합니까? 헌재가 있고 헌법 해설서가 있는데 국회는 그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국회의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하면서 그걸 통과시켜 버린 거예요. 국회와 국회의장은 법 해석 권한이 없어요. 따라서 이는 불법입니다. 국회는 계엄에 대한 국정조사 과정 없이 내란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표결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12월 4일 날 바로 안건 발의를 했죠. 자, 3일 날 밤 새벽에, 4일 새벽에 해제가 됐는데 그거를 뭐 하루도 안 돼서 발의를 했다? 탄핵안 발의를 했다? 그리고 그 주에 토요일에 바로 상정을 합니까? 그 왜, 그러면은 조사 과정이 전혀 생략이 된 거죠. 그죠? 그냥 기사만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부결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회기에 또 이거를 붙여가지고 2차에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짓을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을 표결하는 그 과정도 불법이에요.
여기에 검찰, 공수처, 검찰은 경쟁적으로 대통령 조사를 요구했다. 조사하기 시작을 했죠. 이는 중복 수사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사를 한 번 받으면 됐지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받고 저기 가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거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검찰,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했죠. 사법부는 공수처 체포영장에 경호처법 제외를 명시했다. 사법부가 이거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사가 어느 법을 적용을 제외해라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판사는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지 법 적용을 제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그건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지 판사가 일개 판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기존의 경호처법에는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는 관저 출입 및 압수수색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부지법의 이미선 판사가 법 적용 제외를 명시한 거라. 이런 행동은 헌재에서는 가능한 것이지 판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차 집행 때는 이 조항을 뺐죠. 그랬더니 경비단장이 직인을 빼내서 다른 종이에 찍고 그것을 출입 허가증에 붙여서 공문서 위조를 해가면서 집행을 했다. 직인은 누가 찍어야 돼요? 본인이 찍어야죠. 어디서? 그것도 개인이 가지고 와서 몰래 찍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행정기관 관청에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몰래 만나갖고. 이거는 이제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언론은 이미 내란죄가 확정된 것처럼 내란 수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거죠. 특히 JTBC, MBC, 한겨레 등 무엇을 얘기를 해요? 체포조, 뭐 사살명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제보라는 명목으로 무비판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언론을 호도를 했다. 사실 그래서 검찰의 조사에 의하면 체포조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얘기했죠. 의원 끌어내려는 것이 뭐야? 사실을 밝혀주니까 요원들 끌어내라. 우리 임원들, 군인들 나와라. 응? 명령을 내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나와. 그것도 의원이라고 오역을 왜곡을 하면서 했단 말이죠. 이러한 카르텔의 거학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 그것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론이 반영되고 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한때 이제 50%에 육박하고 있고, 여당 지지율도 40%서 민주당을 앞서는 지지율이 많죠. 그러면서 부정선거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선관위 검증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이런 카르텔을 드러내는 계몽령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사법부, 입법부, 그다음에 그 경찰, 검찰 이러한 것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카르텔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은 단순한 윤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다. 국회, 언론, 사법부, 검찰, 공수처 등의 전방위적인 거학적인 카르텔과 이 싸움이 시작이 된 거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거학이 어디까지 침투해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복귀는
탄핵안 기각은 새로운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